자, 이제 시장 전략도 들어가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르비텍 좀 전에 뭐 얘기 나왔는데 저희 안에 이제 프로듀서가 얘기해 주는데 뭐 여기저기 다 오르비텍 얘기한다고 다른 경제 방송. 네. 뭐 채널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나. 네. 오르비텍은 어제 김영민 매니저가 네,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추격 매수, 저점 매수 할 때 또 원전 관련주들을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때 간단하게 또 리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했는데 까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중복되는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요. 네. 웃기라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울 수는 없는 거고. 자, 첫 번째 그러면은 김영민 매니저의 거 보기 전에 정태근 팀장의 네. 전략. 자, 화면 보시죠. 정태근 팀장은 수소 관련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신정부가 네.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김영민 매니저님 얘기를 들으면 안 까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자, 수소법 통과기대가 이제 정책 네. 기대감들을 좀 살려내야죠. 어차피 네네. 앞서 이제 제니 옐런 제가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 발언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금 뭐랄까 변동이 있잖아요. 무거워지고 있고 그럴 때는 나와서 얘기합니다. 괜찮아. 우린 금융 그래야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네. 작동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 이렇게 네. 해라고 보통 구두 발언을 해요. 그러면 시장이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반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정책으로 조금 비벼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예전에 연준의장 때도 그런 거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 시의적절하게 어차피 네. 속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뭐 상승을 해도 너무 과열일 경우에는 연준이 나서서 이제 좀 그렇죠. 그렇게 한다든지 지금도 이제 조정권에 들어간 거는 그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빌리자면 스무스하게 어떤 시장의 그죠. 충격을 완화시키길 되게 잘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고급 용어로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 뭐 네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자 네, 수소법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산업정책법은 그렇게 네네. 뭐 이견이 많지는 않은 그쵸. 것 같아요. 네. 양당 간에도.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연료전지 가중치 부여 이 부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에 대한 가중치 부여 네, 예. 그게 뭘까요? 일단은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해상이란 그 풍력이란지 태양광이란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수소란지 지하란지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많은 에너지들 중에서 말 그대로 비중을 좀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료전지의 가중치를 좀 부여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연료전지에 대한 비중이 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그 아시겠지만 공급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는데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그 풍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조금 이렇게 단점이 날씨 영향을 좀 받는 게 좀 단점인데 아시겠지만 태양광은 장마철에 발전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면 또 발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좀 안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의무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수소에 대한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송도는 바이오, 뭐 청라는 이제 수소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SK ENS하고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 미국의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이쪽이 또 수소에너지 설비를 또 인천에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 수소를 정책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좀 더 낮습니다. 태양광 대비해서는 최소 5배 정도, 풍력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괜찮은 효율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건물용이라든지 발전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 친환경차가 될 수 있겠죠. 이쪽으로 해서 좀 많은 또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롯데타워도 그 자체 연료 전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2030년까지 연료 전지 보급률을 600메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물용 연료 전지의 연관성인 SP열셀 같은 기업들 물론 발전용 두산퓨얼셀도 좋지만 뭐 이거는 뭐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그 차이기 때문에 저는 탑픽으로 뭐 SP열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P열셀 네.
그래 어제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데 에스페란세를 가지고 뭐 네. 계신 분들이 많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왜 그랬지? 어디서 들었지 내가? 요즘 이제 하도 그분들 이제 듣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것도 많아. 네, 그 수소 개념으로. 그렇죠. 하여튼 에너지 문제는 이번에 이제 원자재 공급망에서 아주 뼈저리게 뭐 유럽도 그렇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대응책을 바삐 마련해야 된다라는 네네. 거는 이제 공감했으니까. 자, 그래서 수소 관련주는 추격 매수 이렇게 또 추격 매수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거기에는 네네. 관심을 띌 수 없다.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김영미 매니저의 섹터 전략 볼까요? 앞서도 예고해 주셨지만 원전 똑같은 뭐 맥락이네요. 에너지 쪽인 것 같은데. 자, 소나기를 피해 가자. 이건 또 뭐죠? 그러면서 추격 매수? 네, 장이 워낙 좀 어려운데요. 네. 상대적으로는 좀 정책 수혜주로 지금 특히나 또 에너지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래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이 수소연료전지 쪽과 뭐 원전 쪽이 맥락은 맞닿아 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네. 취임을 앞두고 이제 뭐 일성으로 지금 뭐 제시한 키워드가 말 그대로 이제 공정, 상식, 그리고 이제 경제 쪽에 있어서는 자유경제, 네.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많이 좀 강조를 좀 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또 이 시장 경제 정책의 좀 핵심이 되는 게 탈원전 정책의 폐기잖아요. 이게 이제 전 정부와 가장 좀 대조적으로 좀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또 정책이고, 이게 또 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네. 이게 이제 시총 뭐 한 2천억 정도 되는 이제 소형주인데 그렇죠.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사고 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기조적인 추세적인 이제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고, 대신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포인트는 취임하기에 앞서서 이제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제 원전을 다시 이제 확장했을 경우에 기존의 이제 원전의 유지 보수, 새로운 또 원전의 이제 또 그 설비 투자, 그리고 이제 핵 폐기물의 어떤 처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단순 테마일 뿐만 아니라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도 뒷받침이 좀 되고 있는, 영업이익도 이제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장이 분위기가 워낙 좀 어려웠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목표가 8,500원 말씀드렸었는데, 장중에 뭐 이 종목이 시초가 많이 떠서 출발한 것도 아닌데 뭐 한 15% 이상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목표가를 이제 시원하게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저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수익 실현을 아직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목표가는 8,5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사이를 보고 목표가 대응을 한다. 요즘에는 뭐 당장 하루 이틀 이후에 시세를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그만큼 이제 극심한 변동성 장세이고, 또 같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워낙 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어저께 또 대장주였던 한신기계 같은 종목은 막 10%씩 급락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원전 테마 안에서도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고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에 대한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시세를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유리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진이라든지 오르비텍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저는 지금도 이제 조금 추격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예. 두산중공업이 네,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사명이 바뀌었죠. 변경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그리고 이제 조금 자리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제 눌림목이 딱 진행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사실 우진이라든지 오르비텍 같은 종목들이 1, 2주 전에 만들었던 이제 눌림목을 형성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탑픽을 한번 꼽아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일진파워 일단 자리가 괜찮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됐을 경우에 한 번 정도는 어저께 이제 오르비텍이 튀는 것처럼 강하게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요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죠? 두산그룹은 재무구조도 많이 지금 이제 정립이 됐죠. 그럼요. 네. 뭐 그런 것도 재료가 될 수 있겠고. 어찌됐건 두 분 다 이제 에너지 정책을 비전 삼아서 이제 수소, 네. 뭐 원전. 네. 항상 뭐 익숙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쪽으로 포커싱을 좀 압축하자 이런 의미로. 네, 종목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수소 쪽도 얘기하면은 다들 수소 자동차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시장이 지금 팀장님 얘기해 주신 이제 연료 전지 시장 네, 그리고 이제 건물용 연료 전지 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슈가 좀 많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실적이나 가시된 결과물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리고 지금 개정안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법령이. 예. 그래서 그게 좀 바뀌게 되면서 이번에 발전 사업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신정부 들어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주식 양도세 폐지는 됐나요? 단계적으로 한답니다. 한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많이 그래서 표들이 나왔을 네네. 텐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의 내용 정리해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정책입니다. 정책은 비빌 언덕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수소, 그다음에 원전, 기업은 에스퓨얼셀, 두산 에너빌리티, 일진파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